안녕하세요. 오늘은 3강으로 찾아뵙습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총 2강에 걸쳐서 기본적인 영어의 어순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었는데요. 오늘부터는 문법의 꽃이라고도 불리는 시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시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시제가 있는데요. 가장 베이직한 것부터 들어가 볼 거예요.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쓰는 과거 시제, 오늘 저희가 배워볼 현재 시제, 그리고 내가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용하는 미래 시제가 시제 중에서 가장 베이직한 시제죠. 이 세 가지 시제를 먼저 배워본 다음에 나중에 또 다른 시제들을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오늘은 현재 시제를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현재 시제를요, 의외로 잘못 쓰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걸 어떻게 잘못 사용하시느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뭐해? 이럴 때 나 운동해. 내가 지금 현재 운동하고 있는 거니까 I work out. 현재 시제로 얘기를 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때 I work out 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색하게 들립니다. 그것은 왜냐? 제가 이제 설명 드려볼게요. 현재 시제는 언제 쓰는 거냐면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고 있는 중인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쓰는 것이 아니라요. 대체로 이제 매일 아침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저 매일 아침 운동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냐? 사실, 팩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쓰입니다. 서울은 한국의 수도입니다. 사실이잖아요. 이렇게 사실을 이야기할 때 혹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 반복적으로 내가 행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현재 시제를 쓴다라는 거. 오늘의 예문 또 3가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저는 주로 7시에 출근해요. 반복적으로 내가 7시에 출근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쓴다는 거죠. 다음, 저는 항상 8시에 퇴근해요. 마찬가지예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다음에 3번째, 강남은 서울에 있어요. 이거는 팩트예요. 그쵸? 사실이죠. 사실을 얘기할 때도 현재 시제를 씁니다. 자, 여기서 단어 좀 볼까요? 2개만 좀 볼까요? 출근하다, 퇴근하다. 이거 영어로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되게 쉽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출근하다는 go to work. 퇴근하다는 얘는 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얘는 영어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get off work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get off라는 말이요. 어떤 것을 이렇게 타고 있다가 그 탈 것에서 내릴 때 get off the bus 이렇게 버스에서 내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get off work 하면은 내가 이제 일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 일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일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퇴근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get off work, 퇴근하다, go to work, 출근하다. 요거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자, 그럼 한번 영작해볼까요? 저는 주로 7시에 출근해요. 주로 저희가 배웠어요. 1강에서 usually, 그렇죠. I usually 출근하다 뭐였죠? go to work. 현재 시제는 그냥 동사 원래 모양 그대로 갖고 와서 써주시면 되잖아요. I usually go to work. 시간 얘기할 때는 at을 씁니다. at 7, 7시에 출근합니다. 자, 2번째도 해볼까요? 저는 항상 8시에 퇴근해요. 항상 영어로 뭐였죠? I always 였죠? I always 퇴근하다 get off work 몇 시에? 시간 할 때 at을 쓰죠? at 8. 자, 세 번째는 강남은 서울에 있습니다. 있다 라는 존재의 의미예요. 이때 뭐 써주셔야 되죠? 이때 비동사를 써주시는 거죠. 강남을 서울이 이렇게 둘러싼 느낌이에요. 서울이 더 넓은 지역이니까 at을 쓰나요? in을 쓰나요? in을 쓰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신대요? 강남 is in Seoul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강남 is in Seoul. 강남은 is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in Seoul. 서울에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 약간 더 복잡한 것도 제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사실 현재 시제는 그냥 원래 동사의 모양 그대로 써주면 되니까 정말 편한데, 근데 하나 좀 까다로운 게 뭐냐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 동사에 이렇게 s를 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이냐면 주어가 뭐일 때? 1인칭, 2인칭, 3인칭 중에서 3인칭 단수일 때에 동사에 s를 붙인다. 얼핏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I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you 2인칭, 너도 아니고 나머지 떨거지 다 3인칭이에요. 민호, 선생님, 똘똘이, 셸리, 켈리 다 3인칭이란 말이죠. 근데 이 3인칭에서도 한 명인 거, 단수가 왔을 때 현재 시제에서는 동사에 s를 붙입니다. 이 세 가지 예문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볼게요. 자, 1번. 저희 엄마는 요리를 좋아하세요. 저희 엄마, my mom. I도 아니고 you도 아닌 나머지예요. 그쵸? 그리고 단수잖아요. 그러니까 3인칭 단수네요. My mom likes 무엇을? cooking. 요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셨죠? 그냥 like가 아니라 3인칭 단수니까 s를 붙여줬어요. 좋아하다란 동사에 likes. 이렇게 3인칭 단수일 때는 동사에 s가 붙는다. 동사에 s를 안 붙인다고 해서 큰일 나지 않아요. 의사소통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s를 빼고 얘기를 하면 좀 어설프게 들리기 때문에 좀 잡고 가시는 게 좋겠죠? 두 번째 예문을 보기 전에요. 조금 더 복잡한 걸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표를 보면서 설명드려 볼게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현재 시제에서는 동사의 끝에 s가 붙는다는 설명을 드리고 있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끝에 s가 아니라 s가 붙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언제 끝에 es가 붙느냐? 첫 번째 경우는요. 동사의 끝이 o, x, s 혹은 sh 발음의 sh, ch로 단어가 끝날 때인데요. 예시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go 끝이 o로 끝나죠. 이럴 경우에 끝에 s가 아니라 es가 붙고요. 건너다라는 뜻의 cross s로 끝났죠. 얘도 끝이 s로 끝났기 때문에 끝에 또 s가 붙는 게 아니라 es가 붙습니다. fix 이렇게 x로 끝나는 단어도 마찬가지고요. finish, catch 이렇게 shch로 끝나는 단어도 그냥 s가 아니라 es를 붙여준다.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놨는지 좀 승질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요거를 지금 잘 봐두시면요. 이 명사에도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사과, 책상, 달력 이런 것들이 다 명사예요. 이런 명사가 한 개일 때가 있고 또 여러 개일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개일 때, 즉 복수일 때도 끝에 s를 붙여준다는 규칙이 있는데 이때에도 똑같이 규칙이 적용돼요. 예를 들어서 tomato처럼 끝이 o로 끝나면 얘도 s가 아니라 es를 붙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동사편에서 이거를 잘 봐주시면 명사의 복수에도 적용할 수가 있으니까 시간을 들여서 저희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다시 끝에 es가 붙는 경우는 동사가 osx, sh, ch로 끝나는 경우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끝이 y로 끝나는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1강에서 봤었던 study, 공부하다처럼 이렇게 끝이 y로 끝나는 경우는 y를 먼저 i로 바꿔준 다음에 es를 붙여줍니다. 예시로는 worry라던가 그리고 표에 있는 것처럼 fly 이렇게 y로 끝나는 동사들은 i로 바꾸고 es를 붙여준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단 예외가 있어요. y로 끝남에도 그냥 s가 붙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경우는 언제냐면 이 y 앞에 오는 철자가 모음, 즉 a, e, i, o, u, a, e, i, o, u일 때는 예외가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어떤 게 있냐면요. play나 혹은 enjoy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es가 붙는 경우는 좀 써보시면서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를 해보세요. 자, 그럼 저희가 예문, 아까 저희 엄마는 요리를 좋아하세요. My mom likes cooking까지 했는데요. 이제 두 번째 예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은요. 저희 아버지는 항상 새로운 것을 시도하세요 라는 문장입니다. 자, 저희 아버지는 my father 혹은 my dad 라고 하시면 되겠죠? 동사는 시도하다인데요. 시도하다는 영어로 y로 끝나는 try이죠. 자, try에서 y 앞에 모음이 있는지 혹은 모음 외에 다른 철자가 있는지를 봐야겠는데요. 봤더니 r이 있네요. a, e, i, o, u 모음이 아니기 때문에 규칙이 어떻게 됩니까? y를 i로 바꾸고 es를 붙여줘야 하겠죠? My father always tries new things. 여기서 thing은 새로운 것 할 때 그 것의 의미이죠. My father always tries new things. 자, 마지막 한국은 사계절이 있습니다. 즉 한국은 사계절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가지다가 have인데 이 have는 정말 특이하게 3인칭 단수가 주어로 왔을 때요. 모양이 그냥 바뀌어버려요. haves가 아니라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haves가 아닌 어떻게 쓰죠? has라고 모양이 바뀝니다. 그래서 Korea has 4 seasons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season이 계절이죠. Korea has 4 seasons. 자, 여러분 오늘 현재 시제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이 3인 단수일 때 끝에 s가 붙는 경우 그리고 이 s를 붙는 경우가 조금 머리가 아프시긴 했을 텐데 하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시제는 3인칭 단수가 주어가 아니라면 원래 모양 그대로 그냥 갖고 와서 쓰면 되니까 간단한 시제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한 번만 좀 적어보시면 es가 붙는 경우 s, ch, sh 이런 식으로 한 번만 좀 적어보시면 머릿속에 더 잘 들어올 거예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과거 시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